권영호TV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담 같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디젤 자동차입니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DPF 클리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를 맡겨놓고 가셨어요. 몇 시간 후에 도착하셨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자동차에서 어떤 경고등이 떴었는가 보여드리죠. P2003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 자동차는 DPF 효율 저하 P2003 디젤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DPF에 막힌 또는 오염된 PM 제거 이거 하면 일시적으로 소등이 됩니다. 또 차를 타고 다니면 소등됐던 경고등이 다시 점등. 이분은 또다시 어디 가서 DPF 클리닝을 또 하게 됩니다. 재점등 됐으니까 이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DPF를 바꾸면 됩니까? DPF가 싼 건 아니죠. 그래서 DPF를 쉽게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DPF 재생이죠. 아니면 DPF 클리닝입니다. 그걸 했어요. 또다시 운행하면 또 켜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수리했고 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후에 또다시 이런 경고등이 또 켜지면서 점등이 되면 또 클리닝하고 1년에 2번 할지 3번 할지 4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유자분께 원론적으로 정비 이거를 권유했어요. 보시겠습니다. 매연은 왜 나오는가? 배기 맞죠? 그 다음에 압축 플러스 폭발이죠. 그리고 흡입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시켜서 분사시켜서 배기로 나간다. 그때 매연이 나온다. 배기로 가는 여기에 DPF가 오염이 됐다. DPF 뒤에 있는 PM 센서 이 센서가 걸리니까 경고등이 P2003이 충격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디젤 자동차는 공기를 흡입해서 흡입된 공기를 압축해서 압축된 곳에 연료 분사를 통해서 폭발시켜서 배기가스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DPF를 청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흡입에 문제가 있는지 압축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정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의 소유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뭘 고쳐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고쳐야지? 고민하세요. 한참 있다가 그 엔진 잘 보는 곳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랬어요. 아니 엔진 전문가 앞에다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니 이런 분한테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사 앞에 가서 어디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좀 소개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나 자동차 엔진 전문가한테 엔진 정비하는 잘하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분이 뭘 보고 찾아오셨을까?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신 거래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전화를 했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전화했던 분이더라고. 곧 며칠 전에 전화해서 DPF 청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분이세요. 그분이 며칠 후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 봤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소를 갔더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 경고등을 없애주려고만 하더라. 그래서 안타까웠다.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주려고 하는 DPF 청소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곧 이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경고등을 없애려고 하더라. 당연히 안 되죠. 문제 있는 것을 업데이트 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자동차 고장은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닙니다. 곧 출고된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소를 갔더니 이슈 업데이트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뭣도 모르고 그냥 사인해 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합니다.
이거 이슈 업데이트 했네요 라고 하면서 업데이트를 원복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사업소를 찾아가요. 이슈 업데이트 한 거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들이 고객님 잠깐만 이리 오세요. 사인하셨죠? 그 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슈 업데이트 하는데 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곧 업데이트 했던 것을 다시 원복은 못 시켜준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디젤 자동차에서 나와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젤 자동차에서 그 항목이 사라진 지가 상당히 됩니다. 업데이트 하면서 없애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가령 100개의 데이터라면 90개로 80개로 줄여버립니다. 이것은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가 없어도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사업소 가서 업데이트 했던 분이 있다면 업데이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를 꺼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업데이트 해드릴까요? 아, 됐어요. 놔두세요. 업데이트 하면 좋은데 아이고 당신 생각이고 나는 싫어요. 업데이트 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무슨 케어 서비스라고 그래서 받고 왔어요. 그 다음날 본넷을 열었더니 엔진룸이 하얗게 된 거예요. 케어 서비스라는 게 별건가 했더니 PBO를 갖다가 잔뜩 뿌리고 물 한 바가지 뿌려줬는데 없어지지 않아서 엔진룸이 비눗물로 하얗게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케어 서비스라고 하니까 큰 기대를 했던 것이 제가 잘못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하면 좋겠지. 그건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절대로 업데이트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안 보이지만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인젝터, 피크 전압입니다. 피크 전압. 이거 뭐지? 이거를 가지면 80, 79, 81 차 상태가 양호. 그런데 77, 82 차 상태 무척 불량. 파워 밸런스 매우 불량입니다. 야, 이런 것이 있나? 근데 예전에 정비하던 분이나 지금 정비하는 분이나 스캔 데이터를 무시하고 살았다면 이런 데이터 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보기는 봤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전혀 고객한테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데이터만 가져도 내 자동차가 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오일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연료 분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젝터 전압이나 MDPS를 통해서 엔진의 컨디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버렸다. 곧 이슈 업데이트를 하면서 숨겼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없어졌네? 물어봐요. 혹시 이슈 업데이트 했습니까? 예, 이슈 업데이트 하면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래요? 그 후로 차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사인하려고 생각하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원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사인지를 보여주면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 이슈를 새로 갈면 된답니다. 지금 멀쩡한 이슈를 업데이트해서 숨겨진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보려면 새로운 이슈를 장착하고 나서야 알 수 있다. 이제는 뭐 없어도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이슈 업데이트 좋아하지 마시고 공짜다 생각하시고 업데이트 서비스 받지 마시고요. 업데이트 해준다 그러면 그냥 다 거절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들도 편하고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되는데 훨씬 빠릅니다. 그거를 아신다면 오늘 이후로 권영호TV 구독자나 시청자님들은 이슈 업데이트 하는데 총각을 다투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해준다고 해도 공짜니까 뭐 양념을 먹자 이런 심정이 아니라 공짜니까 안 먹겠습니다. 돈 주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헛정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업데이트 해준다고 돈 비용을 준다고 해도 안 받죠. 그러니까 공짜 정비에 다퉈서 찾아가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자동차 리콜 대상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찾아가면 그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가능하면 리콜한다고 해서 가셨더라도 업데이트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고객님 차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업데이트 안 했어요. 차 출고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 성능 좋습니다. 당신 자동차는 당신이 전문가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제 차처럼 불쌍한 자동차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정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엔진오일
하나 바꾸면서 살고요. 냉각수 하나 바꾸면서 삽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기적으로 이거 갈고 저거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바꾸겠죠. 뭐 2, 3만 킬로에 한 번씩 바꾸는 거고 냉각수는 몇 년에 한 번 바꾸는 거니까 미션 오일도 역시 그렇게 나머지는 없어요. 있다. 브레이크 패드 바꾸는 거.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되면 바꿔야 되겠죠. 그 외에는 정비한 게 없어요. 차 성능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기적으로 정비를 했지만 성능 제 차보다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기적으로 관리한 자동차가 잘못됐겠습니까? 저처럼 정비를 안 한 자동차가 잘못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비를 안 하는 저 차는 불쌍해. 맞아요. 그런데 차는 좋아요. 주기적으로 관리한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성능이 좋냐? 절대로 제 차보다 턱없이 모자라요. 곧 턱없이 성능이 낮단 말이에요. 연비도 나빠지고 출력도 나빠지고 제가 그랬죠. 메달을 꺾는다고. 요즘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속도를 못 내고 다니니까 안전운전 점수가 높아서 공격대 좋습니다. 천천히 다니시고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겨울철에는 특히 오디의 블랙 아이스가 여러분들을 낭패스럽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